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너무 외로웠습니다, 본부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너무 좀 빈자리가 정신없어서. 너무 컸어요. 정말로요. 네. 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아, 본의 아니게 자리를 비우게 이제 돼서. 너무 실망입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본부장님 소식을 기대해 보고요. 일단 저랑 워밍업을 한번 해 보시죠. 일단 뭐 시장 시세 변동성은 크게 없어서 길게 언급드리진 않을 거고요. 지금 호재 뉴스들이 나와도 시장 반응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관한 답답함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8만 원 초반대 뭐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뭐 이더리움은 이미 2,000 깨진 지 오래되어서 이제 뭐 1,800 이쯤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파이코인이 이제 그 마켓캡 상으로 또 올라서 가지고 트론 코인과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이 11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체인링크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스텔라 코인도 이제 2% 가량 올라왔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이제 높을수록 알트코인이 더 올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시즌 지수도 좋지 않아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고, 탑 100에 관한 이제 알트코인 흐름들 보시면 몇 개 코인 제외하고는 이제 90일간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 지표도 여러분들 활용을 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여서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런 흐름들이었고, 지금 이제 여기 라이트코인 쪽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라이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가 ETF 기대감이었는데, 일단 이게 반려가 됐잖아요. 어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반려가 됐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라이트코인이 시장에서 좀 다시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ETF에 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그런 코인들은 또 그 소식에 따른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신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언론이 이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전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문위원회 원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비공식 회의를 했대요. 크립토 비공식 회의를. 그러니까 서밋은 공개 회의였었고, 근데 그 비공식 회의에서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비축자산 이야기를 하면서 뭐야, 비트코인을 산다는 게 아니잖아, 미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에 실망감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보하인즈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요, 최근 업계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백악관이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 참석한 한 참석자가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얼마나 매입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매입 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물었는데 하인즈는 얼마나 많은 달러를 원하는지 묻는 것과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 모호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답에 조금 실망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디지털 통화로 이제 지금 쓰이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갈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추가 매입을 하자, 그러니까 추가 비축 자산을 포함시키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물량들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그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뭐 그 민주당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제 품기로는 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더 매입을 원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계속 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매입 자체는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금 지출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요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랑 그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거야. 근데 뭐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게 매입을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면 뭐 트럼프의 그러면은 재산으로 살 건가? 뭐 이런 막 코멘트도 달리더라고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또 이제 추가 매입에 관한 기대감들 좀 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래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시나리오처럼 금을 매각을 해서 뭐 일부 사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에 부담이 안 가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금매각이 아니라 뭐 채굴자들이랑 뭔가 협업을 해서 뭐 그거를 이제 국가 귀속을 시키겠다. 요런 그런 또 시나리오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과연 돈으로 안 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뭐 자산을 이제 교환을 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들도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3월 17일 날 새로운 테스트넷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이제 마지막 테스트 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홀리 테스트넷을 3월 17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팩트라 업그레이드 배포 전 마지막 테스트 단계인데 지난번에 이 테스트 단계에서 오류가 좀 나와가지고 다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잘 넘어가는 게 좀 이더리움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더리움 쪽에 관한 투심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제가 오늘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그 유출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ETF 유출량도. 근데 ETF 유출량을 이제 그러면은 왜 그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ETF 그 나스닥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전체 현물량의 한 6%에서 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있기도 하고 그게 또 투심 지표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ETF 플로우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더리움 좋지 않아서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는 팩트라는 3월 26일 홀리 테스트넷을 통해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안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홀리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 추가 테스트를 거쳐서 30일 후에 약 업그레이드를 이제 배포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배포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술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런 업그레이드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이 보실 텐데 제가 앞서서도 ETF 플로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유출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되게 재밌죠. 색깔 표현을 너무 잘 해놨는데 이제 비트코인 ETF 플로우가 30일 중에 20일 동안이나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의 투심도 굉장히 많이 꺾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나간 자금이 더 많았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런 동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제시를 했냐면 이 이코노믹 매트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그러니까 일부 무료 보실 수가 있어요. 유료 자료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유출량이 심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정도의 유출량과 이 정도의 연속 유출 흐름이라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폭삭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그 가격대가 8만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를 완료해서 모금을 이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전해졌는데 요 댓글들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체인 지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되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플로우도 아웃플로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또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요 지표도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수요 지표는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수요 지표가 먼저 감소를 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 분석가의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선행하거나 혹은 이제 그 당시의 시장을 담고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굴된 비트코인과 1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신규 채굴된 비트코인 그리고 1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해서 이 수요 지표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당분간에 시장 펌핑을 일으킬 만한 시장 수급은 좀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최근 비트코인 고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수요 지표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선행되는 그런 수요 지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진짜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요때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해줬을 때도 이제 수요 지표 자체가 좀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선행의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해보는데 지금은 일단은 수요 지표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도 예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 이제 남은 기사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운용 중인 블랙록이 이제 솔라나랑 SRP ETF를 모두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실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크고 작은 운용사에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큰 운용사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운용사에서 계속 SEC에 3년 동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신청을 한 게 계속 반려를 받았어요. 근데 블랙록이다라고 하는 최대 자산 운용사가 뛰어들어서 우리도 비트코인 ETF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ETF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의미를 가져갔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랙록이 솔라나와 XRP까지도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건 적어도 솔라나와 XRP 쪽에 관해서는 ETF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집계된 바로 블랙록이 제가 알기로는 595개의 지금 ETF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 전 자료입니다. 근데 이 블랙록이 신청을 했던 게 597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반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ETF를 승인하고 있는 그런 확률들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블랙록이 ETF 시장에 알트코인 ETF 시장에 뛰어들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ETF 이야기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